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연휴도 이제 내일까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가위는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서로 나누는 날이기도 한데요. 전국의 복지시설에서도 한가위를 맞는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한가위에 고향도 가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의 자비행과 수행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한가위 특집 대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불교 사회복지 일선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특별히 모셨는데요. 서울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관장이신데요. 이 불교 복지 분야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혜경입니다. 예.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또 BBS 불교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예. 오늘 대담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인사를 하셨군요. 한가위 인사말 좀 하신 걸로 저는. 네. 보통 그 한가위 때 어떻게 지내신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거보다 네. 먼저 네. 저희 회사와 인연이 좀 있습니까? 뭐 여기 오신 적이 네. 있다거나. BBS 불교 스튜디오는 온 적은 없었고요. 예. 네, 제가 종로노인복장에 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BBS 불교방송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또 기자님들께서 항상 복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부분을 정말 취재를 잘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취재해 주시고 아. 그걸 또 잘 방영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네. 취재 잘 안 온다고 좀 불만이 있으시다. 그게 아니군요. 많이 도와주고 있다. 중림에는 취재를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오시는 것 같진 않으셔서. 종로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온다. 네네네. 제가 한번 그 데스크들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예, 많이 안 온다는 말씀이죠. 근데 보통 명절 때 우리 관장님은 혹시 그 명절 때 제일 힘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며느리들 아닙니까? 혹시 힘든 거 아닙니까 명절이? 네, 명절 괜히 오는 게 싫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명절 힘듭니다. 왜요? 음식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와중에 해야 됩니까? 전을 5시간을 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열애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한가위 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보통? 어떤 걸 네. 주로 합니까? 저희가 이번 한가위 네. 때는 지역의 취약계층 분들이라서 혼자 가 계시는 분들은 네. 차례를 지낼 기회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번에 합동 차례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료급식 행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 연계에서 후원물품 연계 뭐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합동 차례 때는 고향에 못 가신 분들, 그 동네 어르신들 아니면 북한에 그 가족들을 두고 온 분들 이런 분들 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북한의 가족분들을 두고 오신 분들보다는요. 저희는 고시원 쪽방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동네가. 예. 그래서 네. 원래는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죠. 거처를 마련해서 중림동의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 조상을 기리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를 좀 저희가 마련을 한 거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네. 우리 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추석과 불교계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상들이 대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빌었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옥토끼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게 추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추석 같은 명절은요, 우리가 조상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동시에 또 이웃을 돕는 자비심을 또 행하는 그런 좋은 기회잖아요. 그 옥토끼가 굶주린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불 속에 던졌듯이 그런 옥토끼에게 비는 복은 자기를 위해서 비는 것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비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돕는 이런 것 자체가 불교적 의미와 굉장히 연관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보통 한가위 때 복지관은 주로 어떻게 이렇게 보내나요, 보통? 어르신들은 초청해서 또 위로 잔치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한가위를 위한 행사도 준비하고 저희가 또 가족들과 같이 못 지내는 분들이 명절을 저희와 함께 보낸다는 취지로 하긴 합니다만 사실 한가위 당일에는 저희 복지관이 문을 닫아요.
아, 하루. 네. 예, 예. 문을 아니, 뭐 아쉬운 게 아니라. 예, 예. 네. 문을 닫다 보니까 네. 저희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지만 혼자 계신 분들은 그때마저도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문은 닫지만 예. 안부 확인은 다 합니다. 아, 예, 당일에도 예, 예. 안부 확인해서 혼자 계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 그런 작업까지 다 하는 게 저희의 아, 또 일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 안부 전화를 직접 다리 걸어서 네네. 하신다는 얘기고. 네네. 그 이런 행사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홀몸 어르신 아까 이제 중림동 쪽방촌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혼자 이 좁은 방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명절 음식을 할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 없어요. 명절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전달합니까? 네네. 저희가 어.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고 연계해서도 예. 많이 해요. 뭐 IM 캐피탈이라든가 네. 아니면 종근당 가족봉사단하고 아, 연계해서요. 종근당. 예. 저희가 명절 전부치기 행사를 해서 그걸 또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했고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음식을 함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후원받아서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일 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그 지금도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홀로 계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몰랐던 네, 거예요. 네, 주위에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 네, 얘기는 네.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돌봄이 진짜 필요한데 물론 가족 친지도 있을 테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복지관장님이 보시기에도 주위에 참 많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리 네. 복지 사업이 확대됐어도요, 네.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기반 안부 확인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도입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대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파 새 모녀 사건이라고 저 아이들 네, 그 사건은 정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죠. 그 매년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자, 서울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서소문에 있죠? 네, 네. 서소문에 있고 조계종 사회복지단 산하이고 중구 구립복지관이에요. 그죠? 네, 네, 구립이죠? 네. 구립이고 문을 열진 12년 됐고 네, 운영지원 네. 자체는 조계사고. 저는 예전에 동국대가 운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이게 중구청이 운영하다가 조계사로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2023년 7월부터 작년이구나. 네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요. 네. 조계사가 지원 사찰로 운영한 건 2023년 7월부터예요. 그 복지관이 뭐 이렇게 아주 그 똑똑한 아들이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이거? 그 예. 중구의 방침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중구에서 공공시설은 직영의 의지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맡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게 뭐 운영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크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뭐 구의 정책을 저희가 위반할 수가 없으니까 구에서 그 당시에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다 구립화 완벽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산하로 다 위탁 체계를 예, 예. 바꿨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과정에서 사실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직원들 이탈 하나도 없이 정말 근속률 높게 그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잘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조계종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네네. 중구 구립 예, 중구 구립이지만 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조계사가 지원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중림복지관을 이렇게 예를 들어 자랑한다면 다른 복지관도 많이 있는데 우리 복지관은 이게 큰 장점이다.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중림복지관은요, 네. 교통도 편하고요. 그렇죠. 시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 구민을 위한 시설이긴 한데 타구 구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중요한 건 중구가 을지로부터 시작해서 명동, 뭐 소공동 굉장히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기업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낮에는 와서 필라테스를 하세요. 점심시간에 저희가 예, 점심시간 밥 먹고 직장인을 나서? 위한 예, 예.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이제는 복지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마을 공동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커뮤니티 센터의 맞아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는 기관 중에 하나고 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주민과 마을을 잇는 링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네. 선한 영향력을 연결하고 또 마을과 이웃을 연결하고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기관이라서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서울시에서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그 맞네요. 자랑하려면 1시간도 넘어서 그렇게 자랑 못 하고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직원들의 전문성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서가서 선도적인 사업을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간 그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하려면.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업에서 오시면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미션과 비전, 방향성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민과 마을을 잇는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 그래요? 덕담 아닐까요 혹시? 네. 적대성 멘트라는 게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께서는 뭐 이쪽에서 많이 다 아시는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우리 동네 축제 저도 많이 가봤어요. 예전에 그 전에 이제 2010년대에도 가보고 한마디로 마을잔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마을잔치예요. 예. 개관 기념일을 기념해서 항상 9월마다 매년 열리는 잔치인데요. 예.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문화생활도 하고 함께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마을 축제로 계속 이어온 대표 행사기도 합니다. 중림복지관의 자랑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네. 저도 몇 번 가봤고 이거 보니까 가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그럼 올해 아직 안 했죠? 네, 올해는 저희가 예. 올해는 약간 컨셉을 바꿨어요. 어.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9월에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네. 저희가 올해는 11월 중순에 다른 컨셉의 행사를 좀 기획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저희가 올해 저희 성과기도 한데 중림의 성과기도 한데 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1억의 오, 기금을 받았어요. 어이구, 예. 근데 그 기금은 미래 복합형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놀라운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해서 놀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저희 공간을 조성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또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디지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내에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예. 그런 체험하는 축제장을 저희가 이번에는 11월에 마련했습니다. 아, 준비할 기간 네, 좀 더 네. 두는군요. 네네네. 디지털 어떤 체험 네네.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야. 너무 잘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안경 같은 거 쓰고 막 네네. 4차원 세계도 보고 뭐, 이런 거 있겠네요. 정말 3면이 다 액정으로 된 예, 예. 공간에서 정말 그 3D, 4D 그런 걸 다 아,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공간이 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복지관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요. 저희는 구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이제 중구라는 곳이 그리고 중림동이라는 곳이 예.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에요. 예. 그곳은 이제 조선 시대부터 성행했던 칠패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예. 칠패시장에 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오래된 수산물 가게도 있고 그 예. 앞에는 신식의 오피스텔 건물들이 있고 또 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골목길에는 오래된 아주 가구들이 예, 있고 이런 봤어요. 것들이 다 예. 중복돼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곳이고 이 마을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따른 공동체 사업을 아주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다 각계전투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야, 네, 재밌겠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그 저는 이 동네가 하여튼 옛 그 향수가 좀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너무 장소가 많은 것 재밌어요. 같아요. 예. 아니, 약간 좀 우리나라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 중심은 여기도 중구인데 서울의 중심. 예. 근데 서울의 중심인데 예. 5대기업의 본사는 다 있어요. 다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주민들은요. 또 오래 거기서 거주하셔서 그렇죠. 그 옛 정서 있잖아요. 맞아, 옛 맞아. 동네 같은 정서.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주민분들이 인사하세요. 관장님 그러면서. 약간 옛 그 정서가 옛 동네 있네. 같은 그런 너무 재밌어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이혜경 서울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나눔 밥집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무료로 식사 쿠폰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상공인을 돕습니까? 이 아, 예. 뭐 소상공인이 밥을 네, 먹습니까? 거기서? 상생의 대표적인 나눔의 힘을 보여주는 예. 대표적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들에게는 자기 예. 집 근처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쿠폰을 지원하고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저희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또 이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쿠폰 금액을 신한금융그룹에서 후원받아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어떻게까지 매출 확대됐냐면 4년간 연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네. 3억 6,800만 원까지 저희가 기금을 네. 지원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도 살리고요, 네.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때 코로나 때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주민을 네. 살린다는 얘기는 그 주민- 식당 하시는 주민들이요? 아니, 이용하시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결식의 우려가 있는. 결식을 해결해 예, 주는 결식을 거고. 해결하고, 또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 소상공인 문 다 닫았잖아요. 아, 그 음식 하시는 그럼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 이용하면서 주는- 소상공인 살린 거죠. 아, 정말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네. 상생하는 네. 사업이네요.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 나눔 밥집 선포식을 했거든요. 네. 이걸 왜냐하면 지역에 알리고 중구 전역에 확산하려고요. 아, 꼭 거기서만 하는 게 여태까지는 아니라? 거기서만 네. 했는데 중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종합복지관에 저희 사업 벤치마킹해서 중구 전역으로 확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주 우수 사례입니다. 예. 아주 그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음식은 맛있습니까? 아니 뭐 상권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내가 족발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나눔 밥집 족박질 가서 족발 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8,000원, 7,000원 제한이 없어요. 그냥 1인당 제공됐던 전체 총액에서 본인이 다 쿠폰으로 제공하시는 거예요. 뭐 족발 드실 수 있죠. 한잔 하고. 그럼요, 하실 수 있죠. 다 하셔야죠. 결식 우려 그럼요. 되시는 지역 주민도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실 수 있는 게 이 나눔 밥집의 취지거든요. 예. 영양가 있는 거. 아, 이런 사업을 하시네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만드는 에코 사업이라는 환경 사업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원래는 2017년부터 계속 진행해 네. 왔거든요. 근데 에너지 전략을 조성하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 컨설턴트 분들이 각 가정에 방문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는지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에 방문해서 그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보통 그래요. 라이프스타일 컨설팅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우리가 맞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예. 너무 의미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저희 집은 그러진 않습니다. 밤에만. 근데 뭔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보통은 네. 이렇게 전원을 꽂는 것도 네. 그걸 계속 그렇게 켜놓을 이유가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곳에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거든요. 근데 오,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예, 예. 사업을 통해서. 예, 저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네, 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이상 기온이고 기상 난동이고 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림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르신들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기후 네. 위기를 위한 피해는 정말 네. 평등하지 않아요. 어르신 특히 돌아가시면 또. 맞아요. 취약계층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 사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복지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보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요. 또 취약계층에게 에어컨 설치, 오, 난방기 좋습니다. 설치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거기서 이 폭염 때는 지낼 네. 수 없어. 그러면 네. 숙박시설 제공돼요. 어, 예, 그 네네. 기금을 받아서 숙박시설도 제공하고요. 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다 대응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염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너무 장기간 지속돼서 저희가 1일 안보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맞아요. 네, 괜찮으신지.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항상 보통은 저희가 쪽방도 저희 지역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쪽방촌에서 네. 항상 폭염 기간에 막 네. 갑자기 안 좋은 예, 뭐 소식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네. 자,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이제 몸담고 계신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들어섰습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관심 네. 있었어요 사회복지에?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사회복지였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일하면서 내가 사회 기여하는 일? 그거는 사회복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적성이 맞으시는군요. 네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 인간에 대한 애정이 너무 적어가지고 집에서도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돌봐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 근데 사회복지사들한테 보통 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또 너무 그 감성만 막 하면 좀 같이 울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아니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같이 공감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필요하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크하고 겸비를 해야 되는구나. 프로그램 제공할. 예, 차가운 머리. 머리 늘 뜨거워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계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생각하지 정말.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불교 사회복지는 또 다릅니다. 뭐냐면 그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어떤 네. 마음가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현장에 있는 최일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사회복지가 사실은 불교의 이런 자비심을 전파하고 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정말 잘해야 되겠다. 네. 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전법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자비행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교 복지는 단순한 사회복지 개념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 불교 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 많은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많이 성장해 왔다. 많이 성장해 왔고. 그렇지만 또 과제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어렵습니까? 이거는. 왜냐면 불교 복지가 걸어온 길은 정말 저는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 불교계 기관의 사회복지 기관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다 사실은 자리매김했고 그리고 이런 불교계에서 앞장서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부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발전해왔다.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복지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복지는요, 정말 정책, 행정, 서비스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복지 국가의 개념의 복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불교계에서 나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행정에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야 될 건지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조금 더 앞장서 주신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불교 사회복지를 따라올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지금 쭉 얘기하시면서 혹시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마지막으로. 네. 충정로역 4번 출구에서 내리면요. 바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바로예요? 바로예요. 바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네. 많은 불자분들께서 자무사 후원자로 저희 복지관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이혜경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